2025년 10월 12일 밤 8시 50분이고요. 서울 시간은 10월 13일 월요일 아침 9시 50분쯤 되겠네요. 이번 영상은 지금 이재명이가 뭐 코스피를 막 펌프질을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뭐 5천까지 간다, 만까지 간다, 뭐 또 이제 그 사람들 은퇴 자금 가지고 또 무슨 펀드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에서 하려는 게 법 만들어서 뭐 좋게 말하면 미국에는 401k, 401k, 401k라 그러는데 401k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저런 연금 펀드 만들어서 주가 펌프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주가 오르지 않고 어 일단 뭐 자세한 얘기는 각 정권별로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하고요. 그 썸네일에 써 있듯이 이번 영상은 각 역대 정권별로 전두환 정권부터 최근에 윤석열 정권까지 이재명이 요 지금 정권은 이건 중국 공산당 괴뢰 정권인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근데 아직 뭐 시작한 지가 반년도 안 됐으니까 윤석열 정권까지만 비교를 해봤어요. Make Kospi Great Again. 뭐 이렇게 5천만 되게 바랍니다. 이재명 너는 죽었다 깨도 전두환 못 이긴다고. 전두환 정권 때 코스피가 6.6배 올랐습니다. 그때 비슷한 시기에 미국 정권이 레이건 정권이었는데 레이건 정권 때 S&P 500도 2배 좀 넘게 올랐거든요. 근데 전두환 정권 때 코스피가 6.6배 올랐다. 간단히 얘기하면 그때 왜 이렇게 잘 올랐냐면은 이재명이나 문재인이처럼 돈 풀고 그런 미친 짓 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았어요. 그때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. 또 성장을 많이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잘 올랐다. 자, 그러면은 전두환 정권 포함해서 현재까지 1980년 1월부터 2025년 10월 10일까지 S&P 500하고 코스피 지수를 비교를 한 거예요. 이 같은 기간 45년 약 한 10개월 동안에 S&P 500 지수 파란색은 62배 올랐다. 반올림에서. 코스피는 36배 올랐다. 그리고 여기 회색 막대가 여러 개 있는데 회색 막대는 미국 리세션이에요. 그러니까 45년 10개월 동안에 리세션이 몇 번 있었나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번 있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평균 내보면은 45년 10개월에 6번의 리세션이 있었으니까 한 경제 사이클,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. 그는 뭐 46 나누기 6 하면은 8년이 좀 안 되는 거죠. 한 7.7, 8년에 한 번씩 리세션이 오더라. 물론 80년대 초반에 미국 리세션이 왔다가 한 1년도 안 돼서 또 온 적도 있고 그래요. 이거는 폴 볼커라는 당시 연준 의장이 페드 펀드 레이트를 급하게 거의 20% 근처까지 올리면서 리세션이 왔었던 거 레이건 1기 때 그랬었고 가장 최근 리세션은 가늘은 회색 막대 2020년 3월 4월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 바이러스죠. 중국이 WTO하고 UN에 돈 매겨가지고 중국 우한 빼고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름 바꾼 거죠. 자, 그랬었고 이렇다. 근데 여기 오렌지색을 보면은 코스피가 쭉 오른 거, 초반에 쭉 오른 거 이거 전두환 정권 때고 전반적으로 되게 차피해요. 위아래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업다운이 심하다고. 미국은 이 파란색은 보면은 물론 리세션 때 이렇게 폭락을 하지만 스무스하게 가잖아요. 근데 코스피는 스무스하게 우상향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막 좀 춘향이 아니면 미친년 널뛰기 하는 것처럼 되게 심하다. 좋게 말하면은 유식하게 말하면 변동성이 크다. 몰라틸러리가 크다. 자, 전두환 정권 때 봅시다. 전두환 장군이 소장 때 합수부장하고 대통령 취임은 80년 언제죠? 5월인가 그때 취임을 했나? 여하튼간에 실권자였으니까 실질적인 통치자였으니까 80년 1월부터 88년 2월까지 88년 2월 24일 날 퇴임을 하고 그때 이제 노태우가 취임을 한 거죠. 자, 미국 리세션 2번 있었어요. 정권 초반에 리세션이 있었지만은 고성장을 또 했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을 잘 잡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. 돈 풀어서 오른 게 아니에요. 그때 돈이 어딨어. 요즘같이 돈
뭐 곳간에 뭐 돈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뭐 한국 그렇게 잘 살지 않았잖아요. 80년대. 70년대 70한 3, 4년까지는 한국이 북한보다 남한이 못 살았잖아요. 북한이 70한 4년 정도부터 남한테 밀리기 시작했지. 그때까지는 한국이 못 살았으니까 북한보다도. 80년 당시도 또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잘한 게 일본한테 배상금을 많이 뜯어왔죠. 그걸로 경제 개발한 데 썼습니다. 그거 나눠주지 않았어요. 경제 개발한 데 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, 이 컨트롤이 잘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. S&P 500 지수는 레이건 때죠. 레이건 1, 2기 때. 자, 2배 반 정도 올랐다. 148%. 코스피는 6.6배 올랐으니까 수익률로는 557%. 주가가 2배가 되면 수익률은 100%고 주가가 5배가 되면 수익률은 400%죠. 주가가 6.6배가 됐으니까 수익률은 557%다. 이건 전두환 때. 그 노태우 때. 노태우가 88년도 2월 말에 취임해서 93년도 2월 말에 퇴임하고 김영삼한테 정권 넘겨주죠. 그때는 어땠냐? 코스피는 5%밖에 안 올랐어요. 노태우 때는 5%밖에 안 올랐고 S&P 500 지수는 68% 올랐다. 노태우 때는 왜 코스피가 이렇게 뭐 88 올림픽도 하고 했는데 왜 많이 안 올렸냐?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노태우가 대통령 할 때 대통령 그 선거 유세가 주택 200만 호 건설이었죠.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일산 분당 그 신도시 일개 신도시를 건설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때 자재가 부족해가지고 뭐 바닷물에 썼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았죠. 이 하천에서 이 민물 하천에서 모래를 이제 그 퍼와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래가 부족하니까 바닷물을 썼다 뭐. 그래도 아직까지 분당이나 일산 바닷모래로 아파트를 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뭘 문제 없죠 구조적으로. 여하튼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는 올림픽도 하면서 집값도 많이 올랐고 대신에 집값은 잡히긴 잡혔어. 200만 호를 지니 일산 분당에 서울에 한국의 집값이 좀 잡히긴 잡혔죠. 하지만은 88 올림픽 그 전후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. 인플레이션이 좀 있었다. 그리고 자재를 다 그렇게 갑자기 자재 수요가 확 늘어나잖아요. 건설이 또 파급 효과가 크죠. 건설 경기가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있고 하청이 있고 또 수많은 인력들을 고용하니까 건설 경기가 커지면은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뭐 실업률은 내려가고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거죠. 그때는 이렇게 주가가 좋지는 않았다. 왜냐면 아파트 값이 특히 88 올림픽 전후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. 물론 그 후에 아파트 값은 잡혔어. 200만 호를 이제 그 공급을 했기 때문에. 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있었다. 그러다 코스피가 많이 오르지 못한 겁니다. 자, 김영삼은 뭐 문민정부인가 해가지고 지가 이제 군사정부 군인들이 아니라 지가 최초로 민간인이 대통령 됐다 해가지고 문민정부라고 지가 이름을 붙이고 얘는 5년 동안 개판 치다가 그냥 끝났습니다. 아들 김현철이라는 애가 뭐 소통령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얘는 개판 쳤어. 개판 치다가 그냥 나라 다 절단 내고서 5년 마치고 그때 S&P 500 지수가 133% 올랐고 코스피 막판에 이제 한국의 금융위기 빠지면서 근데 뭐 김영삼 외에는 뭐 평생 뭐 길바닥에서 데모만 했으니까 뭐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. 주변에도 뭐 똑똑한 애들이 있으니까 다 이상한 멍청한 애들밖에 없지. 그러니까 얘는 한국이 IMF 구제금융 받는 97년도 11월 그리고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막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게 97년도 여름인데 그때 태국 이런 데 막 휘청거리고 근데 이제 얘가 언제죠?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때 해외여행 자유화를 그때 하잖아요. 근데 한국이 구제금융을 받기까지는 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나기까지는 약 한 1년 반 기간 동안에 무역 적자가 계속 이제 누적이 되고 있었어요.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이미 95년도 하반기부터 무역 적자가 나기
무역 적자가 나냐 마냐 불안했고 96년도부터 무역 적자가 본격 나면서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근데 걔는 그 와중에 무역 적자 계속 나는데도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무역 우리 뭐 외화도 많고 거짓말 계속 해가면서 또 해외여행 자유화를 얘가 했죠. 그러니까 뭐 전두환 뭐 박정희 이때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아니었는데 자기는 문민 대통령이니까 국민들 뭐 해외여행 하고 싶은 사람 다 해. 우리는 뭐 국민들 잡아두고 그러지 않아. 요 쇼 하려고 한 거죠. 근데 병신이지. 왜냐면은 외환위기가 이대로 가면 외환위기가 갈 수 있다고 경고가 있었어요. 왜냐면은 무역 적자가 1년 넘게 지속 계속 됐거든. 한국 같은 나라는 한국의 경제를 버티고 있는 거는 결국은 외화 보유고입니다. 외화 보유고. 자, 김영삼 때 이랬었고. 김대중. 얘는 김대중이는 그 완전히 천하의 사기꾼이죠. 얘는 지가 김씨라고 했는데 얘는 사생아예요. 얘는 지 애비가 누군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뭐 윤대중, 제갈대중 그런 뭐 루머들이 있잖아. 얘는 사생아예요. 자, 얘는 98년도 2월 25일부터 2003년도 2월까지 5년간 재임을 했고, 그때 2001년도, 2년도 닷컴버블 터지고 리세션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S&P 500 지수가 요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20%였어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미국 주식 특히 뭐 S&P 500 같은 거 사면은 계속 우상향한다 그러는데 그 착각입니다. S&P 500 10년, 15년 묶어둬도 마이너스 뭐 한 15%, 20%고 제자리인 경우가 많아요, 역사적으로. 최근 20년만 보면 우상향한 거지. 2000년 초반까지 닷컴버블 포함해가지고 10년 거의 20년 동안 제자리인 경우 많았습니다. S&P 500도. 그러니까 미국은 뭐 우상향해 이렇게 무조건 우상향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. 좌우지간. 그때 김대중이는 주가가 한 19% 정도 올랐다. 근데 이 S&P 500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이제 2000년도 그때 이제 페드가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부터 이제 몇 달 못 가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닷컴버블 터지면서 리세션으로 빠졌는데 한국은 보면은 자 98년도 그때 이제 뭐 새로운 기술 99년도 그때 새로운 기술 이런 거 막 센세이션이었고 뭐 이제 세상은 이제 온라인 시대야 인터넷 시대야 뭐 막 그런 막 생각이 팽배했었고 오프라인은 다 죽을 거야. 이미 그때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.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 백화점 오프라인 상가들 다 죽을 거야. 그런 얘기 이미 나왔었어요 그때. 그리고 앞으로는 뭐 사무실 수요도 줄어들 거고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뭐 또 어떤 예상들이 있으냐면은 뭐 프린터 회사도 앞으로 타격받는다.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제 다 전자문서화 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종이를 출력하는 그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. 그렇지 않죠. 종이는 종이대로 계속 지금까지 사용량 늘어나고 있죠. 여하튼 간에 코스피는 다 좋은데 그렇게 미친년 널뛰기를 했다 이거죠. 이게 우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스무스하게 S&P 500처럼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좀 스무스하게 움직여줘야지 굉장히 좀 이 차피하죠. 촥 갔다가 촥 내려갔다가 촥 갔다가 촥 내려갔다가 이 한국 주식이 이래서 돈 벌기 힘든 거죠. 자, 노무현 때 얘는 2003년도 2월에 취임해서 2008년도 2월까지 코스피가 많이 올랐어요. 185% 올랐고 굉장히 운이 좋은 노무현은 능력은 없지만 되게 운이 좋은 애였다. 같은 기간 동안에 S&P 500 지수는 61%. 뭐 부시 때죠, 부시가 두 번 했고 대통령을. 부시 걔도 뭐 별 능력은 없는 애인데 아버지 후광으로 대통령 한 거죠 미국에서. 코스피가 한 185%잘 올랐다 노무현 때. 근데 노무현 때 문제가 뭐냐면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어.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올라가지고. 자, 이명박 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코스피가 18%밖에 안 올랐어요. 왜냐면 2008년도 초에 취임해가지고 바로 2008년도 그때가 이제 미국 리세션이 시작한 게 2008년 1월이고 2009년도 6월까지 1년 반 18개월 동안 리세션 지속이 됐고 2008년 9월 15일 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죠. 그 외 전 세계 금융 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. 그래서 2008년 9년 리세션을
그냥 리세션이라고 안 부르고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그러죠. 정말 전 세계 금융 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갔어 그때. 리만 파산하고 나서. 여하튼간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코스피가 뭐 잘 버텨줘서 18% 정도 5년 동안 18% 올랐고 S&P 500 지수는 오바마 때죠 오바마 10.45%.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때 S&P 500이나 코스피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2009년 3월에 바닥치고 엄청나게 급하게 회복을 했지만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S&P도 이 수익률은 10% 정도 된다. 코스피는 18%. 괜찮은 거죠?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쪽은 잘했으니까 오히려 S&P 500보다 또 잘 올라간 거죠. 박근혜 당시에 박근혜 정권 때는 봐야 할 게 뭐 4% 정도? 별로 그렇게 뭐 없어요. 예, S&P 500은 약 59% 올랐다. 요때는 오바마가 열심히 개판치고 있었고 오바마는 무능해하고 개판쳤지만 페드가 제로금리하고 QE를 했죠. Quantitative Easing. 페드가 거의 사실상 미국 경제, 세계 경제를 저금리와 Quantitative Easing 그걸로 이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고 전 세계에 일종의 그 기관차 역할을 한 거예요. 페드가. 그리고 오바마 걔는 그냥 열심히 개판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. 근데 박근혜 때는 뭐 실적이 안 좋아요. 한 4%. 자, 문재인 때는 2017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문재인이 또 돈을 엄청나게 풀어댔죠. 엄청나게 풀어댔고 그때 S&P 500 지수는 72% 올랐는데 돈은 돈대로 풀고 엄청나게 돈을 풀고 16%밖에 안 올랐습니다. 사람들이 뭐 이재명 정권 때 돈 푸니까 주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순진한 생각이에요. 문재인이가 돈을 엄청나게 풀어댔지만 5년 동안 그리고 존 리라는 그 이상한 그 바람잡이 하나 걔가 또 요즘도 또 요즘 바람 잡고 있던데 미국 주식 사지 말고 한국 주식 사라고 부동산 하지 말고 한국 주식 사라고 그때 문재인 초기에도 존 리라는 바람잡이가 또 엄청 설치기 시작했죠. 다 문재인 정권하고 장하성이 존 리 다 한패입니다. 존 리라는 자가 이번에 또 이제 바람 잡으면서 뭐 부동산 사면 안 되고 미국 주식도 사면 안 되고 한국 주식만 사라고 또 바람잡이 하고 있죠. 어차피 지금 뭐 문재인 시즌 2니까 존 리가 또 기어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거지. 문재인 때 이랬다.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재인 때 돈은 돈대로 풀었지만 주가는 16%밖에 안 올랐다. 왜냐면은 문재인 때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있었고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랬죠. 전두환 때는 그럼 왜 코스피가 6.6배나 올랐냐?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는 고성장을 했었고 고성장을 하면 항상 인플레이션이 수반됐는데 그때 전두환 정권이 물가 상승을 굉장히 아주 지독하게 통제를 했습니다. GDP 성장은 뭐 거의 10% 육박하는데 물가는 꽉 잡고 컨트롤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확 오르는 거죠. 문재인 얘도 뭐 경제나 이쪽으로 관심도 없고 얘는 얘는 오로지 그때 뭐 북한 눈치 보고 중국 공산당 눈치 보고 걔들 얘는 거의 충북이죠. 충북 북에 충성하고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던 충중. 이게 보니까 나중에 북에 충성하다가 이제 중국 공산당으로 말 갈아타니까 북한에서 배신감 느껴가지고 살벌 소대가리라고 욕하고 했는데 찍소리도 못했죠 얘는. 근데 여튼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돈 엄청나게 풀었지만은 겨우 5년 동안 16% 올랐다. 하지만 그 같은 기간 동안에 S&P 500 지수는 요건
조 바이든 때하고 트럼프하고 약간 겹치죠.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는 트럼프고 그 다음부터는 조 바이든이죠. 그게 72% 올랐다. 그다음 윤석열. 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1.25%예요. 윤석열 때는 2023년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인데 이 보면은 이 우파 정권이 전두환 때 빼고는 주가 성적이 안 좋아요. 상대적으로. S&P 500은 약 한 20한 3% 올랐다. 물론 2025년 그때 막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. 왜냐면 2025년 초부터 특히 2025년 4월 트럼프가 뭐 리버레이션 데이 그러면서 상호 관세 발표하면서부터 주가가 S&P 500 지수가 뭐 한 거의 한 20% 폭락했으니까.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에는 S&P 500은 23% 오르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.3%. 그러니까 제자리보다도 못한 거죠. 이랬었다. 이재명은 아직 뭐 취임한 지가 반년도 안 됐으니까 뭐 걔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는데 아까 했듯이 그 코스피가 5천 가든 만 가든 뭐 갔으면 좋겠어요. 저 뭐 주변의 지인들도 코스피 많이 올라가지고 부자 되면 저는 뭐 전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. 걔가 돈을 뿌리면은 우리가 소고기를 사 먹으러 가. 그럼 소고기 가게 주인은 바보입니까? 꽁돈 가지고 오잖아. 25만 원인가 얼마. 꽁돈 가지고 오니까 당연히 가격 올리지. 그잖아? 어차피 니들 꽁돈 쓰잖아. 꽁돈이 아니죠.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돈이죠. 자식들이, 자식 세대가. 그거 한 번 올라간 물가 내려오지 않습니다. 웬만해선. 또 계속 돈 푼다 그러지. 그럼 전두환을 배우라고. 전두환 때는 고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를 통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너는 돈은 돈대로 쓰고 찍어내고, 응?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대로 계속 올라가고. 그러면 또 경기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또 금리 내리고 미국이 금리 내리면 따라 내릴 거고 하느니 그러면 어떻게 코스피를 계속 올릴 거나 이거야.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미국의 401k 본 따가지고 뭐 퇴직연금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주식 떠받치려고 하는 거죠. 나는 그러다가 퇴직자 다 망하는 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만약 주가가 폭락을 한다, 회복을 못한다, 5년, 10년 동안, 그러면 그 은퇴한 사람들 나중에 노후가 굉장히 비참해질 수 있는 거예요. 그 도박을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하고 있는데, 걔들은 뭐 국민들이 뭐 은퇴 자금이 바닥에 나도 은퇴 자금이 뭐 하나 4, 50% 깎이든 걔들은 손톱만 그도 관심 없습니다. 어? 그 민주당이 표 주고 하는 그 개돼지들하고 또 멀쩡한 대학 나오고 한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는 것들도 그냥 걔들한테 특히 4, 50대들 막 뭐 몰표 주고 하는데 그 무식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코스피 그런 식으로 어떻게 어거지로 펌프질했다 나중에 더 이상 펌프질 할 수가 없으면 다 제자리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가서는 아예 올라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. 10년 동안. 지금 중국이 뭐 성과가 좀 좋다 그러지만 2008년도, 7년도 그때 피크 아직 그 3분의 2 정도는 되나 지금? 거의 반으로 10년 넘게 계속 가 있었죠, 중국. 중국 주식 오르지 않았습니다. 10년 2008년도에 피크 치고 나서 하락해가지고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. 10몇 년 동안 현재까지 최근까지 뭐 오래 좀 올랐다고 하는 거지. 중국에서 물린 사람들 거의 10한 5, 6년째, 10한 6, 7, 8년째 물린 사람들 많아요. 중국에도. 2008년도 그때 고점 잡고서 물린 사람들. 17, 8년째 제자리라고. 최근에 좀 오른 거지. 자,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좀 주었고, 재미를 좀 주었으면 널리 알려주시고, 구독, 좋아요, 알림, 부탁합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데 돈은 돈대로 풀고 물가 올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주가 안 오릅니다. 주가가 어떻게 올라도 나중에 다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전두환 때 주가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
고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물가를 통제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걸 많이 막았기 때문에 전두환 때 코스피가 6.6배 오를 수 있었다. 그래서 이재명 네가 민주당하고 이재명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경제정책 통화정책 쓰면은 너 죽었다 깨도 전두환 못 이겨. 인플레이션부터 잡을 생각해. 다시 물가 다 끌어내려. 소고기값 다시 끌어내리고. 자, 이번 영상이 좀 도움됐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